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의 9월 CPI 지수가 예상치를 화해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기점으로 빅 이벤트들이 연이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결국 사상 최초로 코스피가 4,000포인트 선까지 넘어섰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우리 지수, 양지수 모두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07% 오른 4,0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83% 오르면서 899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양지수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개장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개장 직후 4,000선을 바로 돌파하는 코스피가 4,036포인트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개장부터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결국 오후장 들어서는 1년 7개월 만에 900포인트 선도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수급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두 메이저 주체가 지수를 이끌어 나갑니다. 기관이 1,6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도 4천억 원 가깝게 담아내면서 상승 탄력 불어넣었습니다. 개인만이 4,8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보여지는데요. 외국인이 1,300억, 기관이 500억가량 매수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오면서 일정 수준 떨어지는 모습 보여졌지만 저희가 대미 투자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하락폭은 제한됐습니다. 현재 시간 1,432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28일에서 29일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본의 양적 긴축의 종료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선 증시가 활황하면서 호실적이 전망돼 증권사의 3분기 합산 실적이 컨센서스를 6%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요 증권주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미래에셋증권이 5.76% 오르면서 25,700선 지나가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7% 가까이 오르면서 29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조선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9일 방한하는 가운데 경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남 거제와 울산 등의 조선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 정기선 회장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울산 조선소 방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이미 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마스크 프로젝트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조선소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고 또한 삼성중공업은 상업용 LNG 운반선에 한국형 LNG 화물창을 최초로 탑재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조선 관련주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조선주 관련해서도 가장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33% 오르면서 현재 시간 2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5% 넘게 오르면서 62만 4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2.51% 오르면서 13만 8,600원 선 지나갑니다.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건설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이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와 1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대형 원전 4기의 건설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본 설계 계약이 2026년 중순경 본 설계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매우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페르미사가 원전 사업 경험이 많지 않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힙니다. 총 사업비 약 6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본 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시공 금액만 12조 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번 수준은 현대건설의 미국 원전 사업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시간 현대건설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3.45% 오르면서 68,900원 선 지나갑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4,000선과 9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초유의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우리 반도체 투톱부터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중 5개 기업이 연이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에이펙과 관련한 관세 협상까지 정말 슈퍼위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역사상 최고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030포인트 선을 상회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90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코스피는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또다시 1000포인트 선에 다시 재현을 위해서 열심히 상승 중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주말 사이에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한 스푼의 힘을 넣어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군함을 만들 것이다. 관련된 계약이 있었고 현대건설은 또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계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런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는 세 축은 결국에는 정부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모멘텀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될 것이다 라는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한 스푼이 더해지면서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 한 주 동안 우리는 뭘 살펴봐야 할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짚어봤습니다. 4가지로 요약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결국엔 에이펙 정상회담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또 중국의 행보, 북한의 행보, 일본의 행보, 체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무역 협상,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29일입니다.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됩니다.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 첫날 이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자, 대미 투자액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 쪽의 마스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또 2,000억 달러는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 8년 분납한다, 10년 분납한다, 아니면 원으로 모았다가 보낸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이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안보동맹의 현대화. 이제는 북한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안보 동맹을 현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원자력 협정 개정, 우리가 이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핵과 관련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협상도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이나 원전 쪽의 사업과도 우리가 연관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마스가, 조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 갈까요? 이번에 또 만우 갑니다. 원전과 관련된 협력이 이제 하나씩 현대건설 이야기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방산과 관련해서도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여러 가지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지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아세안 회의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투자 방식이나 규모나 일정이 여전히 좀 교착 상태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만 되면 난 사인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또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밀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이 있는데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화장품도 쓰고 뭐 K-팝 드라마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뭐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 쪽에서 우리와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루에 먼저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이 겹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또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좀 뺏어가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조금 미국과의 지렛대 협상을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와 일본의 정상회담도 분명히 신경 써야 하는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입니다. 자, 베스턴트 재무장관이 또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실질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협의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0일입니다. 우리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만납니다. 부산에서 양자회담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관세 이거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중요하겠고요. 미국은 중국의 지금 반도체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미국의 히토류를 가지고 이렇게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히토류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미국의 입장이 어떨까라는 게 많이 궁금증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역시 가면서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춤을 췄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처럼 그런 행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물론 뭐 미국 안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왜 그랬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도 히토류를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히토류의 이 분산을 위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덩실덕이 춤을 추면서까지 좋은 사인을 보내줬다. 말레이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을 원한다라는 사인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90% 가까이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를 조금 이제는 이것을 의존하는 것을 좀 분산하기 위한 전략을 앞으로 미국이 쓸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다 대만 문제, 결국엔 또 대만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중국은 대만을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게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펜타닐과 관련된 미국의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산 대도 수입 그리고 핵 군축과 관련된 이야기 러시아, 중국, 미국 뭐 핵 군축, 핵을 감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라고 베스턴트 재무장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라든지 중국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북한 김정은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김정은이 연락을 하면 나는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한 말이 중요한데요.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우리를 핵 보유국 아니면 핵을 감축시켜야 된다는 논의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김정은의 대답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에이펙 정상회담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더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에이펙 회담보다는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지금 북한과 미국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북한이 평양과 개성 간의 이 고속도로를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뭔가 북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북미 정상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코리아 패싱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마지막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우리나라 중국과 정상회담에서는 결국에는 중국이 우리에게 관계 개선의 사인을 보내줘야 되고 한한령을 해제시켜준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줘야 오늘 올라가고 있는 엔터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콘텐츠주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정상회담까지 토요일까지
이번 주는 정말 쉴 새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 이슈들을 체크하고 관련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훈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최근 발생한 납치 구금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과 2029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구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창 중국 총리,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한미 회담에 앞서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며 귀국 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자, 뜨거운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또 뜨거운 장에 우리는 또 어떤 섹터 업종들을 봐야 할지 김태훈 파트너가 골라주신 첫 번째 또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 모습이 또 재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원 파트너님, 자, 지금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남북경협주가 굉장히 들썩거리면서 급등하다가 급락하다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터치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세요? 지금 남북경협주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적자인 회사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 주가가 어떠한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급등을 했다가도 곧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만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해도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니까 주가이기 때문에 그 주가가 처음 움직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남북경협주들은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로 보기에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북 간의 대화도 아직 시작을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랑 대화를 하지 않아도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한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성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거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 진짜 인내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슈가 튀어나올 때마다 주가가 튀고 오르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때 트레이딩 전략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뭐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대표적으로 금광산 관광과 또 개성공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금강산 관광 쪽의 대표 종목은 아난티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아난티는 국내에서 이 리조트, 호텔,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난티가 하고 있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뭔가 좀 흥청망청할 때 좀 잘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 속에서 아난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도 아난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이 회사가 아직까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계약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남북 대화가 시작되고 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때 아난티가 금강산에 제일 먼저 다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도 이 원산에 있는 갈마지구하고 연결해서 이 금강산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속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갈마지구를 그 북한 자금으로 관광 위락지구로 개발을 했지만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죠. 하지만 예전에 금강산 할 때 우리가 그 현대그룹이죠. 현대그룹에서 금강산 할 때 이게 엄청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달러벌이로서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에게 달러를 갖다 줬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서 갈마지구랑 이 금강산을 같이 하면 충분히 큰 달러를 만질 수 있으니까 이걸 하고 싶어하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득권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을 잘 봐주시고요. 개성공단 쪽에서는 역시나 인디에프라는 의류업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 개성공단에 가장 큰 의류 공장을 운영을 했고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을 고용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숙련공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개성공단이 셧다운 됐을 때 단동이라고 중국 시리즈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 이제 파견이 돼서 중국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의류업체들한테 교육을 받은 숙련 공장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북한도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면 이렇게 고용을 많이 해주는 그런 공장이 가동되기를 원하죠. 입주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인디에프는 100% 외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열릴 경우에는 인디에프는 바로 다시 재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면이나 또 인건비면이나 이런 면에서 인디에프는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죠. 예전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인디에프는 개성공단이 오픈되면 가장 먼저 진출할 겁니다. 그런 면을 잘 봐주시면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남북경협주는 이슈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마다 개성공단 쪽은 인디에프, 금강산 관광은 아난티 쪽으로 공략을 해보자. 자, 그럼 남북경협주 중에 그래도 가장 좋게 보시는 탑픽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보세요? 남북경협하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예전에 왕 회장님, 정주영 왕 회장님이 소떼머리 당북을 하시고 나서 북한하고의 사업은 현대 아산이 한다 해서 그룹 내에서 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남북경협이 이제 좀 잘 안 되면서 현대 아산이 지금은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 쪽에도 진출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 아산이 북한과 50년 계약을 맺고 북한에 대한 이런 관광이나 또 이런 개성공단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 현대 아산의 최대 주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다시 대화가 시작되고 남북 경협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현대 아산이 돈을 벌게 되고 현대 아산의 최대 주주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남북 경협이 한참 잘 될 때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타이트하다는 게 큰 폭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런 면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보셔야 되고 일단 가격은 매수가 85,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주들이 오늘 또 꿈틀거리고 있고 이번 주에 저희가 뉴스를 잘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아산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김태호 파트너가 고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뭘까요?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제 원전을 봐야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다시 우리 시장에서도 원전주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원전의 진심이고 우리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미국과 지금 원전 관련된 협력을 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 한미 원자력 동맹에서 이제 가장 크게 손해 보고 있는 건 우리 스스로가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재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재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우라늄 핵연료봉을 미국으로부터 전적으로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미국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걸 미국도 이 판매하는 쪽에 잘 알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코리안 프리미엄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우라늄 그 봉의 가격보다도 우리 한국 프리미엄이 더 붙게 되는 것이죠. 진짜 억울한 건데요. 지난 10여 년, 20여 년 동안 우리는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했던 게 우리가 지금 발전소, 핵발전소 내에 그 사용 후 핵 연료봉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걸 재처리해서 우리가 플루토늄으로 우리 핵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 계속 요구해 왔는데 미국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돈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지 않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 트럼프와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사용 후 핵 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일본만큼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특히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봐주면서 미국과의 이런 그 원자력 협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이게 원전주에게는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두산 LBT 이 회사는 그냥 기존에 우리 한국형 원전의 주기기를 만들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또 SMR 쪽에서도 미국의 이 SMR 설계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두산 LBT가 굉장히 플러스가 되게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두산 LBT가 예전에 한 5만 원, 4만 원 할 때도 싸 보인다고 했지만 지금 8만 원 할 때도 역시 싸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산 LBT는 핵 문제, 그러니까 이 원전이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지만 이거 외에도 말 그대로 가스터빈 엔진이나 또 풍력 발전 다양한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좀 말 그대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경우 두산 LBT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BHI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앞에 두산 LBT가 주기기를 납품했다면 보조기기를 BHI가 납품하던 업체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배열 회수 보일러에서 세계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 이제는 SMR 원전, 소형 모듈 원전에서는 이제 주기기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말대로 자기 시장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실적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BHI가 올해 상반기 내내 주가가 랠리를 펼쳤어요. 그런데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BHI나 이 두산 LBT 이런 종목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핵 관련된 연료봉 재처리 허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업체들은 이것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봐야 되겠고, 또 결국에는 AI 투자, AI 인프라를 투자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원전 이야기는 미국도 유럽도 최근에는 원전을 다시 가동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일본도 사고가 있었던 일본도 원전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원전주들이 잘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원전주들 중에 탑픽으로 볼 만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 아직도 다 싸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골라볼까요? 역시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이요. 우리나라는 이 원전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처음 시작이자 또 마지막에 이제 원전 해체까지 하는 그 사업에서도 현대건설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듯이 이 페르미 그 아메리카라는 회사랑 대형 원전, 미국의 대형 원전입니다. 이거를 계약했는데 이게 AP1000이라고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겁니다. 예전에 웨스팅하우스가 그 일본의 도시바 갖고 있다가 도시바가 결국 이 회사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게 이 AP1000을 갖고 원전을 만들다가 여기서 손실을 엄청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그때 챕터 11 들어가면서 결국은 주인이 캐나다 회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 건설 자체를 한국 업체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왜? AP1000하고 한국형 원전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똑같은 이제 경수로 쪽이기 때문에 이걸 현대건설이 더 잘 만듭니다. 그걸 웨스팅하우스가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 시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대형 원전 4개를 짓고 이번에 SMR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건설이 앞으로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을 잘 보시고 물론 원전 해체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건설은 만드는 것도 돈을 벌고 해체하는 것도 돈을 벌고 앞으로 돈 벌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걸 잘 봐주시고 매수가 67,000원 이하에서 보시는데 지금 주가 좀 높습니다. 가격 조정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오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67,000원대에 한번 기다려보시고 그게 영 어렵다 싶으면 69,000원에 잡아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한 84,000원 정도의 가치는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장기적으로 한 10만 원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2,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탑픽 종목으로 원전주 중에 현대건설. 오늘 뭐 이슈가 주말 사이에 있으면서 또 주가가 튀어 올랐죠.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하긴 했는데 조금 더 쉬어가는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해서 10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결국엔 뭐 에이펙에 저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된 정상들이 어떤 만남을 가질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서 두 가지 돈 되는 섹터의 테마를 골라봤습니다. 남북경협과 원전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파트너님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방한 일정에 맞춰 국내 조선소 방문설이 급부상했다. 특히 한화오션 거제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마스가 프로젝트 상징 행보 가능성이 주목된다. 후보지로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거론된다. 한화오션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1998년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를 찾아 요트를 직접 주문한 인연이 있다. 업계는 이번 방문이 한미-조선 협력 강화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상회담과 에이펙 주요 일정을 감안할 때 실제 방문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에이펙 이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막혀 나온 선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가 2%대 상승세 기록을 하면서 4,020포인트 선을 유지하네요. 4,030포인트도 넘어섰는데 일단은 뭐 4,020포인트도 지금 뭐 엄청난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탄력을 보이는데 장중에 900선 터치했다가 지금은 897.76포인트 선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전부 다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아직은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현물에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의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뭐 좋습니다. 일본도 5만 포인트가 넘어서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펼치면서 뭐 일본, 우리나라, 미국 계속 지금 3국이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으로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조진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방송 조진 대표님이랑 처음 시작했을 때 9월 뭐 중순 정도였는데 그때 예. 알려주신 5가지 종목을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승률을 체크를 해볼까요, 대표님? 예. 하이닉스가 제일 높고 50%, 그다음에 이제 두산에너지가 31%, 현대중공업도 20% 넘고, 다만 알테오젠이 그 키투르다의 FDA가 임상 3상 통과된 직후에 51만 원까지 갔다가 그때 UBS 증권이 그 다음날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좀 미끄러웠다가 네.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수익률은 상승률은 금요일날 KLS 종가 기준이고 오늘 오전까지 알테오젠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저 12% 많이 15% 많이 좀 회복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알테오젠이 오늘 6% 넘게 또 상승이 나오면서 47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예, 예. 알테오젠도 지금 또 코스피 이전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뭐 더 분석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5종목 중에 조진 대표님이 처음으로 한번 분석해 주실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 조선주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지금 뭐 상승률로 따졌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제일 높지만 예, 예. 지금 이번 주에 관심이 또 가장 큰 업종은 조선 업종이잖아요. 예,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진짜 울산 갈까, 거제도 예. 갈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뭐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이후에 누적 수익률은 SK하이닉스 높지만 네. 한 주간 수익률을 보면 HD현대중공업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가장 높았던 이유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제 다 LNG를 비해서 도크가 다 찼는데 이 찬 도크를 갖다가 다른 식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이슈는 두 번째 이슈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내가 그쵸. 미국 해군을 갖다가 증강시킬 테니까 당신네 나라 도와달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해군, 미국의 어떤 그 진출하려면 미국의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오션이 발빠르게 필리조선에서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 이슈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거기 헌팅턴 인걸스라는 미국 본토 최대 조선소를 갖다가 아마 나중에 인수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양 기관이 서로 이제 MOU를 맺고 그다음 미 구축함을 건조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이제 오늘까지 최신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도크를 갖다가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도크를 갖다가 넓힐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많이 그 주가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급 본토에 진출하니까 그 때문에 이제 마스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네. 한국 방문하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자체는 경주에서 열리죠. 네. 근데 근처에 있는 이제 울산을 가거나 울산을 간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제 도크를 방문하는 셈인 거고 그쵸. 만약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제를 방문할 수 있죠. 거제는 이제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그쵸. 삼성중공업도 있긴 한데 삼성중공업 약간 이제 미국 본토 진출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거제를 간다면 이제 그 하나오션 조선을 방문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든지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면 미국의 모든 언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쵸. 예.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지만 미국 국민들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미국 국민들이 우리 미국이 이제 한국이랑 손잡고 조선업을 다시 한번 키우나 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은 확산되는 것은 또 무엇이 연결되느냐? 당연히 투자의 어떤 그 센티라고 하죠. 투자 정서도 분위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조선업종, 그러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을 갖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지난주부터 많이 올랐고 사실은 에이펙까지 꾸준하게 어떤 이런 그 트럼프의 후광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저희가 일정들을 이제 이번 주부터 세세하게 쪼개서 봐야 되니까 예, 예. 29일에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하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면은 경주에서 울산은 또 멀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만약에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갈 거면 울산을 갈 거면 그 타이밍에 갈 가능성이 있고 또 30일 날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부산은 조금 더 뭐 울산도 가깝지만
부산에서는 또 거제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또 이동할 가능성, 중국과의 회담을 하고 나서 하나오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 이 트럼프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뉴스를 계속 체크하면서 한번 조선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역시 4% 넘게 상승 중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좋습니다. 뭐 그때 말씀해 주신 이후로 거의 뭐 주가가 50% 네. 넘게 상승을 했고 맞습니다. 뭐 오늘 삼성전자도 10만 원이 넘었지만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60만 원, 뭐 그 이상의 목표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SK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실현하는 어떤 수혜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는 이제 AI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HBM 처음엔 낸드 플래시, HBM DRAM을 8장 갖다 묶은 것도 HBM을 팔았고 지금은 12장을 묶어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전형적인 레가시 DRAM을 했던 양산을 할 때 그 엔비디아의 이제 하퍼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HBM을 갖다가 한 장을 웨이퍼한지 만들려면 기존 그 레가시 웨이퍼를 넉 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넉 장까지는 아니고 한 2장 정도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많이 쓰이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인류 역사 최초로 이제 5조 달러 시총기업 될 거라 여기저기 그 맥락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반도체 DRAM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는데 왜냐면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그 H100을 넘어서 이제 블랙겔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칩을 H칩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의 레가시 DRAM을 갖다가 2장 못 만들게 된다. 그러면 수요가 생기는데 공급이 못 쫓아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두 레가시 DRAM에 대한 그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가 된 배경이 된 것인데 당연히 가장 큰 중요한 트리거는 이제 AI가 만들었으니까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자막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어떤 진원지가 이제 AI DRAM이었는데 여기서 더 온기가 확산되면서 낸드 플래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낸드 플래시 확산되면서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에서 2등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을 따지면. 근데 3등이 어디냐? 일본의 키옥시아입니다. 그럼 네. 키옥시아가 왜 중요하냐? SK하이닉스가 일본 키옥시아의 지분을 14%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법 평가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까지 낸드 플래시가 턴어라운드 잘 안 되니까 SK하이닉스가 작년까지 올 1분기까지는 재무제표에 키옥시아가 사실은 이제 그 손실이 난 부분이 SK하이닉스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올 3분기부터는 키옥시아도 영업이익을 1조로 돌파할 것 같다. 그러면 거꾸로 몇천억의 적자를 봤던 SK하이닉스 재무제표에 그 악영향 끼쳤던 그러네요. 플러스 그 알파가 훨씬 키옥시아가 많이 되겠네요. 이제는 몇천억이 아니고 1조 단위. 물론 1조 단위가 다 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분은 14%니까. 그쵸. 어쨌건 그 지분에 대한 만큼 지분법 평가액을 받게 되니까 SK하이닉스는 양날에 이제 양날을 달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키옥시아가 중요한데 만약에 28년도에 SK하이닉스가 추가로 키옥시아에 이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네네. 그렇게 돼서 아마 지금도 SK하이닉스가 그 캐시가 많으니까 키옥시아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다면 그 경영권을 갖다 찾아온다면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낸드 플래시만 하더라도 2등과 3등 기업이 결합하면서 1등 기업인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전자를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천하통일이 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라고 이제 재밌지만은 우리가는 투자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키옥시아를 통한 낸드 플래시 후광효과도 같이 이제 맛보면서 SK하이닉스가 53만 원까지 돌파했다가 뭐 지금은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시티그룹 같은 경우 내년에 영업이 80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작년 이맘때 SK하이닉스 영업이 한 45조, 46조 얘기했었는데 그건 거의 그대로 이제 관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29일 SK하이닉스 3분기 잠정 시절 발표하죠. 발표할 텐데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2조가 넘을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시 하나는 일단은 2등 기업 반도체 DRAM의 2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20% 어닝 서프라이즈 냈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도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마 DS 파트가 반도체 파트가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되는 그 견인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반도체밖에 없는 SK하이닉스는 거기서 똑같이 20%를 갖다가 더 올린다면 당연히 12조 넘어야 된다. 그쵸. 영업이익. 그럼 12조 넘어서 13조가 된다면은 SK하이닉스 바라보는 전 세계적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지난주 FT가 사실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증시를 상대로 라운드업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 짧게 소개하는 거 항목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어요. 29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주목해라.
그 정도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바라보는 SK하이닉스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SK하이닉스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또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손이 가니까 모르던 기업과 아는 기업과 손이 가는 거 다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지고 그래서 시티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80조. 네. 5월 달에는 사실은 이제 그 맥쿼리 증권 60조 얘기했었거든요. 그 맥쿼리 60조도 많은 곳에서 야 대단하다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맥쿼리 60조는 당연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 시티그룹이 80조가 된다면 내년에 우리나라 시총의 1, 2위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모레죠. 10월 29일에 SK하이닉스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 예. 가늠을 해보고 과연 이제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진짜 영업이익 예상치들이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진짜 말씀해 주신 거 어쨌든 대표님은 SK하이닉스를 굉장히 좋게 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만전자 때문에 딱 각인이 되지만 사실 주간 승리만 비교해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앞섭니다. 훨씬 높죠. 이제 네. 그런 점을 갖다가 냉철하게 보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정말 시총 순위 1, 2 변화가 발생할까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아마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까지 봤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종목을 체크해 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역시 원전주도 지금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 원전주가 10월 초 정도만 해도 약간 주춤하다가 예, 예. 다시 미국에서 원전이 불이 붙으면서 우리에게도 좀 옮겨왔어요. 좋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결국엔 지금 우리 정부도 원전을 뭐 포기하거나 후퇴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전 세계 뉴스를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종종 원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인의 속내라고 볼 수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탈원전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걸 아울러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종 왜 저러지? 라는 발언이 나오지만 실제로 시장의 어떤 본질은 그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되게 따뜻한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 가장 단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 주무부처 산업자원부의 장관으로 갔어요. 네. 김정관 장관이. 이 자체가 그걸로 상징하는 바이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두산에너빌리티 발표 중요한 뉴스가 무엇이냐. 마스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해군과 그 증강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도움 필요하다 했지만 네. 지금 한창 미국과 한국의 이제 그 논의 중에 관세협정 논의 중인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만큼 또 친원전 대통령이 없어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속내를 읽고 야 마스가에 이어서 2탄으로 너네 원전사를 우리가 도와줄게. 이라는 맥락에서 만우가 바른막이도 줬죠.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네. 지난주 금요일 많이 올라갔고 역시 또 에이펙과 관련해서 쭉 이 흐름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과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위치에 있다?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원전업체 아니고 이제 건설업체 아니니까 현대건설 안 골랐지만 네네. 현대건설 오늘 많이 오른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그 현대건설이 시추하는 실질적으로 대단지의 그 원전 산업단지를 하기로 네. 했어요. 그럼 원전 산업자 봐주면 원자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원자로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국가는 두 개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빼면은 한국과 미국, 한산 컨소시엄, 그다음에 프랑스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죠. 굳이 미국이 프랑스에 줄 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체코 원전을 따올 수는 있지만 굳이 프랑스가 미국의 원전을 진출할 리는 가능성이 적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이 전략산업이다. 무슨 전략산업이냐? 한국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으로도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도 협상할 수 있고 다른 나라도 협상할 때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 원전을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갑과 을이 뒤바뀌어 원전이 어떤 뭐 환경의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피 대상이 아니고 원전이 이제는 국가 산업이자 마치 반도체 엔비디아의 그 칩을 얻고자 UAE, 사우디가 구애를 하듯이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 구애를 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러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원전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핵 연료 재처리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조금 풀어주는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이런 계약 중에 카드가 하나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 이슈에 많이 나오니까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